편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입니다. 미국 증시가 오늘 좀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추가로 또 조정을 받았군요. 나스닥은 혼자 이제 상승 마감이지만 다우와 S&P 500 지수 둘 다 어제에 이어서 조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 증시는 좀 힘을 냈죠. 여기다 또 오늘 또 만기일이란 말이에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좀 약간의 좀 변동성을 일단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 증시 마감 지수 보실까요? 다우 18,000은 그래도 사수를 했고요. 나스닥은 올랐지만 5,000포인트에는 근접을 못했고 S&P 500 지수 역시도 키 레벨이라고 하는 2,100선에서는 약간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주만 해도 옐런 연준 의장 연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고용지표 나오기 전부터 오히려 더 긴장감이 컸죠. 이게 다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팩트 자체보다는 그게 나온다는 그 사실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이 더 컸었는데요. 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FMC에서도 그리고 4월 FMC에서도 현재 지표 둔화는 무조건 날씨 탓으로 인한 일시적인 거다. 그리고 원래 미국의 GDP 자체가 상저하고기 때문에 1분기에는 원래 안 좋은 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여러 이슈들은 어쩌면 연준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이 또한 어떤 불확실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소매 판매 나왔거든요. 결과 보시겠습니다. 4월입니다. 4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4월에는 다 반팔 입고 다니는 사람들도 막 있었고 갑자기 날씨가 풀렸죠. 더 이상 날씨 탓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각종 무슨 축제 있잖아요. 무슨 안면도 무슨 젓갈 축제 하여튼 지방에 무슨 축제들이 많은데 올해는 이게 있잖아요. 4월 달부터 미리 당겨서 열었다 그래요. 왜냐하면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 이 행락철이 일찍 개막을 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4월에는 미국이나 우리나 누가 봐도 전에 없던 이상 고온 현상과 함께 행락철이 일찍 개막을 해서 소매 판매하면 4월에는 무조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 결과는 0%. 늘지도 줄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자체가 0.2% 증가로 겸손하게 잡았습니다만 그거를 또 못 미쳤어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인플레이션도 코어 CPI, PPI 나누듯이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를 봤을 때도 역시 예상치의 절반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날씨 탓이라는 게 이제 통하지가 않을 계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계속 둔화가 되고 있는 건 뭔가 좀 이상한 증상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동차, 네? 가전, 이런 어떤 경기 민감 항목들이 다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주유소도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넌스토어 리테일러스는 스토어가 없는데 소매 판매를 하는 거는 이제 온라인이죠. 여기는 늘었고, 그 다음에 식음료 약간 늘었고, 그 다음에 잡화점 이런 데 매출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민감 항목은 다 줄어들고, 경기 방어에 해당되는, 솔직히 아무리 안 좋아도 식음료 맥도날드, 버거킹 이런 거 다 들어가는데, 우리로 치면 김밥 천국 같은 거 있잖아요. 가족끼리 이제 나들이를 나가면은, 최소한의 먹을 것은 일단 애들도 있고 하니까 소비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온라인 같은 거는 워낙에 가격의 어떤 경쟁력이 세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 온라인하고 통신 판매 쪽은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늘어나거든요. 특히 경기가 안 좋을 적에. 근데 앞에서 보신 대로 이제 잡화점이나 이런 백화점 매출은 또 줄었다는 것을 봤을 때 누가 봐도 좀 미국 경제의 이 경기 상황은 둔화 국면이 맞다라는 이제 해석이 들죠. 여기에서 외신들도 야 이건 뭔가 이상하지 않냐. USA 투데이 보시죠. 왜 4월이 됐는데도 매출이 늘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가가 내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소득 증가나 소비 진작의 효과는 없었다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로이터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합니다. 1분기 GDP 누가 봐도 이제 부진하게 나왔죠. 0.2% 플러스였으니까 거의 전진도 후퇴도 하지 않은 그냥 정지였는데 정지.
그런 만큼 2분기 GDP가 이제 기저효과로 튀어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거조차도 증발이 됐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 이거 날씨 탓 외에 이 뭔가 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느낌이 있다. 이렇게 한 목소리를 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좀 미국에서 또 오늘 뭐 부정적인 뉴스들은 계속 줄을 이었는데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 뭐 이제 신종플루나 뭐 조류독감 이런 얘기 있을 때마다 하도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받으니까 좀 조심하라는 목소리는 물론 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에서 이 그야말로 벌드플루 조류독감이 지금 15개, 15개 주로 번지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은요, 치맥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죠. 일본도 그렇지만 이제 미국도 어떤 집에 이제 가장들이 바로 집에 가면 좀 심심하고 또 미국은 뭐 다른 선진국도 그렇지만 거의 이제 저녁 때 되면 일반 그 주택가 같은 데는 편의점도 다 저녁 8시, 9시면 다 문을 닫거든요. 깜깜해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무슨 동네에서 한잔하고 이럴 데가 없다 보니까 이제 바를 유일하게 이제 동네에 몇 군데를 지정해 놓고 가서 버팔로 윙 있잖아요, 윙. 그거 하고 이제 맥주 한 잔 먹고 이제 혼자 뭐 보면서 이제 스포츠 중계 보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화면 보실까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타격을 받게 돼서 이제 이 그야말로 이제 치맥의 본고장인 미국도 좀 이렇다는 건데, 물론 우리나라까지 아직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반사 이익이 또 기대될 수도 있죠. 우리나라 이제 이 닭고기 수출 기업들이 야, 미국에선 이제 미국 닭은 당분간 피하자. 아시아에서 온 걸 먹자라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런 뉴스가 계속 국제 언론을 타면서 이런 어떤 그야말로 이제 지금 시즌이 왔어요. 치맥의 시즌이. 근데 이게 또 뭐 침해를 받을 수 있고 어쨌든 이 뉴스 자체는 사실이고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제 하림에 해당하는 포스트홀딩스가 오늘 8%대 급락을 했다는 점을 일단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내용 가죠. 원래 국채하고 주식은 반대 클래스의 어떤 자산이기 때문에 국채가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주가는 내려가고 국채 가격이 내려가면 주가는 상승을 하고 이제 국채 가격하고 이제 이 금리는 또 반대로 움직이니까 국채 금리 상승은 보통 어떤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요즘에는 이제 반대로 국채 금리가 오르는 것에 이제 주식이 오히려 방해를 받고 있죠. 참 이런 것까지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미국 국채 낙찰 결과는 보셨지만 이제 독일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독일 국채 입찰이 간밤에 있었단 말이에요. 낙찰 금리가요, 에버리지 0.65% 돼가지고 2014년 1월 내, 그러니까 1년 반 만에 최고의 이제 금리가 형성이 돼서 수요가 적었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오늘 독일 분트 금리는 7%대 상승을 보였고요. 미국 국채 금리도 오늘 2%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뭐 지금 다시 리플레이션 기조는 사실 누가 봐도 착시 효과가 맞습니다. 미국의 소매 판매도 저 모양이고요.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가 뭐 일시적인 어떤 뭐 이 바닥에서 꿈틀하는 정도지 본격적인 인플레 상승 국면이라고 보긴 힘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양적 완화의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연준이 수문을 닫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종의 예행 연습의 이제 그런 개념이지 본격적인 국채금리 상승 국면에 들어갔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 달러 인덱스는요, 앞에서 소매 판매가 부진했다 보니까 미국이란 나라의 어떤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부진하게 나왔고, 미국이란 나라의 화폐 단위인 달러의 가치는 상승을 할 리가 없죠. 이거 더하기 연준이 금리 인상을 서두를 도저히 이유가 없다. 심지어는 연준의 그 일시적이라는 지표 둔화 전망이 틀릴 수도 있다. 이런 거에 이제 반응하면서 달러 가치는 오늘 최근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보고요. 93.68까지 지금 현재 와 있어서 94를 또 한번 하향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 부진은 결국은
이제 어떤 위험자산 선호 현상의 재개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오늘 국채금리 상승이 이걸 방해했다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어제도 이제 미국 증시는 하락했지만 우리는 반등했잖아요. 오늘 이제 만기일이라서 여러 가지 좀 방해 요소나 좀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에 좀 요지는 있겠습니다만 미국 증시처럼 뭐 소매 판매 지표 부진, 국채 입찰 부진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받아들일 때 굳이 미국 증시 하락, 한국 증시 오늘 하락 출발 이렇게까지 등식을 굳이 인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봅니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 얘기가 또 이제 외신의 일면 아시아판을 다 장식을 했습니다. CNN 보시죠. 국방장관을 그것도 총도 아니고 비행기 쏴서 떨어뜨리는 방사포로 공개 처형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CNN에서는 거의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도 이런 사진을 또 하필이면 또 올려놨는데 도대체 이 내막이 뭘까? 예?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 김정은 잔혹사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사람을 갖다가 비행기를 쏴서 떨어뜨리는 포로 쏴가지고 처형을 했는데 누가 봐도 잔혹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사람이 뭔가 초조하고 쫓기고 불안할수록 더 흉폭해지죠. 그런 사례는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뭔가 좀 세게 얘기를 하고 막 화를 내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의 제스처의 이 이면에는 항상 뭔가 불안감이 들어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북한의 이런 잔혹사, 김정은 잔혹사 소식은 외신에서도 뭔가 어떤 체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쪽이 이제 어떤 역발상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간밤의 외신 동향을 전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볼까요? 60선 밑으로 떨어진 뒤로 영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데 오늘 어쨌든 만기일은 좀 지나야 제대로 된 방향성 포착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계속 60선 밑에 있는데 사실 MSCI 한국지수의 좀 레벨로 봐서는 코스피 2100선은 외국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라는 건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이제 외국인 순매수로 코스피 지수 이제 상방에 도움을 준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이제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 해외 국채 금리 상승은 뭐 그렇다 치고 우리나라 이제 이 국채하고 이제 채권 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한국 경제가 5월 달에 잘하면 턴어라운드를 해서 6월 달, 7월 달에 이제 휴가철을 끼고 제대로 된 경기와 물가의 반등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해석이 있다 보니까 해외 국채 금리 그리고 해외 채권 금리 상승과 우리는 조금 다른 현상으로 해석해주는 그야말로 좀 따뜻한 시각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런 시각이 오늘도 역시 하루 만에 뒤집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나우의 김희욱이었습니다.